안녕하세요. 미국 배당일기입니다. 오늘은 디즈니 기업의 분석과 전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즈니는 일단 꾸준히 2009년부터 성장하는 기업이었습니다. 하지만 2014년 중반부터 2019년 초까지 약간 박스권을 왔다 갔다 하다가 2019년 초에 박스권을 돌파해서 150불을 돌파한 뒤 지금 현재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대폭락을 했다가 지금은 다시 118불까지 다시 올라왔습니다. 우리가 디즈니를 2014년에 샀다면 어땠을까요? 지금 이 자료는 2019년 자료지만 2014년 9월에 디즈니에 100불, S&P에 100불을 투자했다면 지금 디즈니, 월트 디즈니와 S&P 500은 각각 158불, 165불로 거의 비슷하게 성장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각각 성장하면서도 어떤 때 성장하고 어떤 때 약간 퇴보했는지를 보면은 디즈니는 첫 해에 올랐다가 그 다음에 좀 떨어졌다가 다시 올랐다가 해서 2019년에 158불까지 온 반면에 S&P 500은 처음에 100불로 제자리 걸음을 하다가 나중에 점점 차근씩 올라온 경우입니다. 그래서 월트 디즈니는 좋은 회사지만 S&P 500을 능가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기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디즈니 기업 구조를 이제 볼 텐데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들은 사람들이 디즈니월드와 디즈니랜드를 많이 간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굉장한 영업이익을 차지하고 있는데 옛날에 아이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곳 중에 하나가 디즈니월드, 디즈니랜드예요. 그래서 봄방학 때 그리고 생일 때 디즈니월드를 꼭 가족과 가보는 것들이 소망인 사람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지만 저는 그래도 몇 번 가봤어요. 디즈니월드를. 갈 때마다 사람들이 정말 꽉꽉 차고 엄청나게 오래 기다려서 구경하고 관람하고 탈 걸 타고 그랬습니다. 디즈니 기업 구조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일단은 여기 디즈니 미키마우스 모양이 있죠? 이 미키마우스 모양에서 오른쪽 귀를 차지하고 있는 부분은 마블이라고 히어로물이에요. 그래서 영웅물들, 예를 들어 헐크라든지 스파이더맨 이런 모든 영웅물들이 다 여기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쪽은 바로 이제 21st Century Fox로 영화 배급사죠. 영화 배급사고요. 그리고 이쪽에 이제 TV, ABC랑 히스토리 같은 TV 방송이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ESPN이라고 이제 스포츠 방송. 이쪽을 보시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월트 디즈니, 디즈니 리조트가 있고요. 이쪽에 보시면 이제 우리가 이번 사태로 인해서 가장 기대를 많이 갖게 된 디즈니 플러스와 훌루가 있습니다. 이제 디즈니의 기업 개요를 간단히 살펴볼 텐데요. 디즈니는 뉴욕증권 거래소에 상장돼 있고요. 시가총액은 2132억 달러입니다. PE 레이시오는 지금 좀 높은 편이에요. 39.75로 보통 S&P가 15에서 18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지금은 20을 좀 넘게 지금 PE 레이시오가 되어 있는데 39.75면은 이제 버는 거는 없지만 하지만 벌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벌 가능성이 높다는 그런 기대감에 차 있는 기업입니다. 지금 배당금 배당률은 사실 지금 디즈니가 배당을 지금 현재 중단시킨 상태이기 때문에 배당금과 배당률은 지금 넣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52주 최고가는 79.07에서 153.41로 약 7, 80불 정도 차이가 있는데요. 현재 가격은 그거의 중간값 정도인 118.02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디즈니의 실적과 배당 분석에 대해 얘기해 볼 텐데요. 실적은 우리가 이제 좀 디스커스 해보겠지만 상당히 좀 놀라운 결과가 있는 부분도 있어요. 하지만 배당 분석은 저는 이번엔 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디즈니가 배당을 중단했기 때문이에요. 앞으로 배당이 언제 돌아올지 모르겠지만 제가 예상하기로는 올해에는 배당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적과 그리고 제가 예상한 내재 가치 그리고 주가 분석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업 분석을 앞서서 월트 디즈니를 보면은 여기 보면 영업이익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들이 바로 방송 부분이죠. 그리고 방송 부분과 여기 있는 공원, 디즈니월드, 디즈니랜드 그리고 여기 있는 영화 쪽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2019년 회계연 1분기 회계연도랑 2020년도 1분기 회계연도를 보시면 디즈니는 매출은 증가했으나 이익은 감소했어요. 왜 이익이 감소했냐면 이제 좀 이따가 나오겠지만 우리가 디즈니 플러스라든지 아니면은 훌루 같은 데다가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디즈니가 직접 찾아가는 그런 쪽에다가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 영업이익이라는 순이익이 약간 줄어든 경향이 있는데 지금 이거는 나중에 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AT&T랑 컴캐스트도 매출이 엄청나게 높죠. 그래서 디즈니보다 더 큰 기업들이에요. 넷플릭스는 아직은 작지만 지금 꾸준히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디즈니의 기업 분석은 2019년에 운영을 잘했는지 한번 먼저 살펴볼 텐데요. 2017년, 18년, 19년에 매출을 한번 살펴보면은 여기 방송 부분은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2018년 대비 13% 성장했고요. 공헌은 지금 꾸준히 성장하는 모습, 그래서 6%. 이 스튜디오 쪽은 역시 11% 많은 성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디렉트 컨슈머, 우리가 말하는 디즈니 플러스와 훌루 쪽을 얘기해 보자면 이 부분이 사실 제일 많이 성장을 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은 매출은 무려 2018년 대비 17% 성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주 좋죠. 그리고 이제 여기는 운영이익을 볼 거예요. 운영이익은 어떠냐면은 미디어 네트워크, 방송 쪽은 조금 증가했고요. 공헌이랑 이런 경험 쪽도 많이 증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튜디오는 약간 줄어들었는데요. 뭐 그거는 저는 크게 신경 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아까 전 거에서 봤지만 운영이익이 사실 크지 않은 부분이에요. 디렉트 컨슈머, 이게 아까 우리가 말한 디즈니 플러스 훌루는 마이너스죠. 왜냐하면은 바로 여기다가 투자를 많이 했고, 처음에 디즈니 플러스가 나왔을 때도 사실 굉장히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했고, 지금은 덩치를 불려야 되는 시기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는 마이너스인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익은 마이너스지만 하여튼 투자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디즈니의 기업 분석 2020년 전반기를 볼 텐데요. 2020년 전반기에는 미디어 네트워크는 이건 분기고요. 이거는 전반기입니다. 그래서 엄청 많이 늘어서 28%, 26%, 그래서 굉장히 높은 상향을 이뤄냈다. 공헌 쪽도 마이너스 10%, 여기는 뭐 변화가 딱히 없죠. 그래서 사람들이 궁금해할 텐데 사실 이것은 회계연도를 한 거기 때문에 2019년 10월부터 2020년 3월까지를 기준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 공헌은 중국이 1월에 문을 닫았지만 미국이랑 유럽은 바로 3월 중순까지 영업을 했어요. 그런데 3월 중순에 닫았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는 크게 엄청나게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약간 어렵습니다. 하지만 좀 이따 보시면은 그래도 영업이익은 많이 줄어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디렉트 컨슈머 쪽을 볼 텐데요. 이거는 뭐 당연히 예상하다시피 매출은 크게 증가했으나 이익은 증가하지 않았다. 오히려 감소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 전반기 운영을 살펴보자면은 사실 아까 그 전에 보면은 딴 쪽이 굉장히 늘어서 고무적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사실 우리가 보는 주당 순이익을 따져보면은 2분기는 93%나 감소했어요. 그리고 바로 여기 있는 전반기는 73% 감소해서 지금 굉장히 많이 이익이 낮아졌죠. 그래서 이 주당 순이익이 많이 낮아졌는데 이것이 왜 그러냐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상당히 디즈니의 기업 상태는 사실 그닥 좋지는 못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지금 이제 2019년 미디어 산업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지금 미디어 산업은 아까 우리가 말했듯이 이익이 많이 늘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매출도 보면은 다 꾸준히 늘었죠. 지금 인컴을 보시면 지금 이익은 4%, 그리고 여기는 약간 줄었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늘었기 때문에 뭐 사실은 크게 신경을 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미디어 산업 보시면 굉장히 많은 도약을 이뤄냈습니다. 매출도 늘었고요. 그리고 이익도 늘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굉장히 지금 미디어 산업 쪽은 좋은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19년 디즈니월드를 한번 살펴보자면요. 지금 디즈니월드는 우리가 예상하기에 가장 영화에 타격을 많이 받은 부분이기 때문에 매출 부분을 살펴보시면 이제 지금 2019년분으로 따지면은 지금은 다 늘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것은 크게 신경 쓰지 않겠지만 2018년에 비해 2019년은 늘었다라는 것을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2019년 디즈니월드를 보시면 어텐던스는 그렇게 늘지 못했죠. 오히려 지금 입장객들은 줄어들었지만 오히려 입장객들이 들어와서 쓰는 비용은 늘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호텔도 보시면 국제적으로는 좀 줄어들었으나 작년에 비해서는 늘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비해 늘어났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쓰는 비용이 역시 모든 부분에서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주 좋은 부분이에요. 그리고 호텔이 사실 90% 꽉 차 있는 거 보면은 거의 꽉 차 있는 상태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2020년 디즈니월드를 살펴보자면 디즈니월드 쪽은 분기는 10% 감소했고요. 그리고 영업이익은 58%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엄청나게 많은 이런 일들이 바로 도메스틱, 그러니까 국내와 국외, 해외 공원과 그 익스피리언스 하는 비즈니스들이 지금 문을 닫았기 때문에 지금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얼마나 지금 영업이익에 영향을 미쳤냐면은 약 10억 달러라는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국내 디즈니월드, 디즈니랜드나 이런 부분이 닫기 전까지는 볼륨,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는 관광객 수나 게스트 스펜딩,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쓰는 비용이 오히려 작년에 비해 더 늘었다라고 보셨죠. 하지만 그게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좋지 않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2020년 컨텐츠 중간 실적을 보겠습니다. 디즈니 플러스, 지금 이것은 여기 지금 돈 내는 구독자예요. 돈 내는 구독자가 지금 얼마나 되냐, 지금 이거 단위가 100만이에요. 그래서 지금 디즈니는 3,350만 명이죠. 그래서 엄청나게 많이 늘었습니다. ESPN 플러스도 늘었죠. 훌루도 늘었어요. 그리고 지금 라이브 TV, 그러니까 생방송과 지금 비디오 하는 훌루 부분도 늘었어요. 그래서 모든 부분에서 엄청나게 성장을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0년 컨텐츠 중간 실적을 계속 보시면 이제 그 평균 매달 매출을 한 사람이 돈 낸 사람들이 얼마나 사용하는지를 보여주는 건데요. 보시면은 5.63달러 디즈니는, ESPN도 약간 감소했죠. 훌루는 비슷합니다. 그리고 뭐 생방송 보는 것들은 오히려 증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디즈니 플러스가 굉장히 지금 좋은 역할을 해주고 있다라고 저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금 배당과 배당 성장은 아까 하지 않는다고 했죠. 왜냐하면 디즈니가 배당을 중단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이 부분이 더 긍정적이라고 판단하는 이유가, 사실 무리하게 배당을 해서 오히려 디즈니월드나 디즈니 회사의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느니 차라리 배당을 안 하고 오히려 재정 건전성을 늘려나감에 따라서 오히려 그 회사의 가치가 좀 더 빨리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디즈니에 배당을 보고 그렇게 많이 투자하시는 분들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디즈니를 배당을 보고 사시는 분들은 거의 없고 성장 가능성을 보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 이 결정은 굉장히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잠재적 위험성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제가 그 전에 리뷰했던 다른 회사들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 침체에 따른 실적 악화를 일단 들 수 있는데요. 경제활동 둔화가 되면은 사람들이 이제 돈을 많이 못 벌거나 아니면 실업자들이 많아지면 돈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돈이 없죠. 그러니까 돈을 쓸 수 없으니까 그에 따른 수요가 감소합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 올해 디즈니를 가기로 했는데 직업을 잃었어요. 그러면은 무슨 실업수당을 내고 디즈니월드를 가진 않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한 수요 감소라든지 아니면 이제 경제나 정치 갈등에 따른 환율 변동으로 인해서 해외에서 벌어들이는 수입들이 예를 들어서 미국 달러가 세지면은 그만큼 해외에서 벌어들인 돈이 미국으로 들어올 때 손해를 보며 들어오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것들이 운영 이익이나 이런 부분에서 악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잠재적 위험성을 살펴보자면 기술의 변화와 고객 소비 패턴의 변화인데요. 현재 미디어 산업에서의 이제 고객 소비 패턴의 변화가 있죠. 왜냐하면은 지금 넷플릭스라든지 훌루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뜨고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ESPN 플러스, 디즈니 플러스, 훌루로 지금
고객 소비 패턴에 변화가 있음을 감지하고 그쪽에 있는 수요를 확보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이전에 있던 사업들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잠재적 위험성을 살펴보면은 코로나19로 인해서 비즈니스 타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중국은 다시 열었지만 아직 미국과 프랑스에 있는 디즈니월드, 디즈니랜드는 아직 오픈을 안 했기 때문에 사업 부분에도 굉장히 많은 타격이 있고요. 하지만 디즈니 플러스는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약간은 상쇄되지만 지금 약간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긍정적인 부분을 계속 살펴보자면 상하이 디즈니랜드가 사실 1월에 문을 닫았는데 다시 5월 11일 날 약 4개월 만에 재개장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이쪽에 있는 부분은 바로 미국에 있는 디즈니월드와 디즈니랜드가 3월 12일자로 되어 있지만 3월 15일에 문을 닫았습니다. 3월 14일, 15일에 문을 닫았는데 지금 아직도 열지 못했어요. 이제 일단은 디즈니월드가 이제 돌아오는 주에 개장을 계획하는 계획서를 제출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출을 하면은 이제 언제 열 수 있는지 알 수 있겠죠. 파리 디즈니랜드도 지금 7월 14일까지는 예약을 안 받고 있지만 7월 15일부터 받고 있는 걸로 봐서는 7월 15일에 개장하기를 지금 희망하는 것처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결과적으로 길게 보면은 조만간 열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희망적인 뉴스라고 봐야 됩니다. 이제 차트 분석 월간 차트를 보실 텐데요. 월간 차트를 보시면 꾸준히 올라가는 그래프에서 약간은 박스권을 형성하고 다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 있는 저항선들이 보이고 여기 있는 지지선들이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여기서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2009년 금융위기 그때 밑에 있는 부분과 그리고 2011년 저점과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은 이렇게 연결을 해서 이어주는 불 트렌드 라인이 존재한다는 걸. 그래서 아직 이 트렌드가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길게 봤을 때는 아직도 이 부분에서는 긍정적인 부분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약간 어떻게 보면은 이 지점을 테스트를 해봤는데 아직은 괜찮다라고 생각해서 지금 바운스를 한 거라고 테크니컬리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차트 분석 주간을 해보자면요. 주간을 보시면은 약간 이쪽에서 이제 올라와서 이렇게 쭉 150불을 넘겼다가 내려왔는데 이 내려오면서 다시 올라오는 부분이 약간 좀 더딘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아직도 저항선이 이렇게 많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저항선이 많기 때문에 아직은 디즈니가 올라가기에는 조금 벅찰 수도 있지만 지금 현재 S&P가 좀 꾸준히 계속 조금씩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땐 디즈니도 아직 조금씩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차트 분석을 보시면 이제 여기 일간 차트인데요. 일간 차트로 보시면 이제 여기 있는 이 선이 100일 이동 평균선이에요. 그래서 100일 이동 평균선인데 하루, 이틀, 3일 뚫으려다가 실패하고 계속 그냥 지금 밑으로 계속 이 평균선을 따라가고 있죠. 그래서 이것이 지금 저항선으로 좀 놓여 있고요. 그리고 아직 올라갈 지금 저항선이 제가 보여드린 빨간 선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저항선이 아직도 많습니다. 차트상으로는 이제 고점을 계속 이게 조금씩 두들기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아직은 상승장하는 느낌이에요. 하지만 이제 경제적, 정치적 문제는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유념을 하시고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재 가치를 한번 알아볼 텐데요. 내재 가치는 이제 5월 22일 종가는 118불이었지만 제가 계산한 내재 가치는 91불입니다. 그래서 지금 할인율 7.1%, 성장률을 5.2%라 가정했고 안전마진은 10%로 놨습니다. 10년 안전한 미국 국채 금리 2%로 놓고 계산을 했는데요. 안전마진 제외 시 101.17달러로 약간은 고평가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P 레이시오와 마찬가지로 P 레이시오도 지금 약 40 정도 되기 때문에 지금 디즈니는 굉장히 고평가되어 있고 지금 사람들이 많은 희망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결론을 내려보자면 디즈니는 코로나 사태로 가장 타격을 받은 기업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 매출의 약 30%인 디즈니월드와 디즈니랜드의 영업 중단이 있었고요. 비중은 덜하지만 영화 사업 쪽도 막대한 타격이 있었습니다. 2019년 말 디즈니 플러스가 나왔는데 그것이 제가 볼 때는 신의 한 수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디즈니 플러스에 가입을 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상하이 디즈니랜드가 재개장을 했고요. 미국과 유럽도 지금 재개장하기를 지금 희망하고 있고 제출서를 낼 겁니다, 조만간에. 그래서 재개장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주식이. 디즈니는 배당을 보고 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2016년에도 배당을 삭감한 전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 기업은 배당을 딱히 놓고 보기보다는 성장 가능성을 좀 보고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020년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1분기 배당이 역시 중단이 됐고요. 그리고 제가 볼 때 올해 배당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역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해야 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디즈니가 배당을 그렇게 목매는 기업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 디즈니가 배당을 이번에 줄 것 같진 않아요. 현재 계산한 내재 가치보다는 기대감과 희망이 좀 많아요. 그래서 좀 현실보다 많이 비싼데 제가 생각하는 중요한 부분들은 현실을 언젠간 다시 재평가할 것 같은데 이게 언제 재평가가 되는지 모르겠거든요. 이게 언젠가는 다시 현실로 돌아가서 재평가를 해보는데 만약에 다 회복된 다음에 재평가를 하면 상관이 없지만 회복이 오히려 더뎌지고 사람들이 기대한 만큼 회복세가 줄어든다면 지금 당장은 유동성 때문에 장이 올라가고 있지만 어느 순간엔 다시 또 내려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100% 정상 가동은 올해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희망과 기대감은 계속 지속돼야 될 것 같아요. 상승은 예상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유동성은 계속 지금 힘을 발휘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기대감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디즈니가 다시 재개장을 하게 되면 오히려 그 기대감 때문에 상승을 하겠죠. 하지만 이제 우리가 늘 고려해야 되는 것은 디즈니를 바닥에 사셨던 분들은 지금 한번 고민을 해봐야 돼요. 과연 내가 여기서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지 이 주식이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하면 물론 더 계속 사시거나 아니면 유지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하락을 준비하신다면 만약에 하락을 준비하실 때는 약간의 비중을 줄이면서 다른 많은 타격을 입었지만 재정 건전성이 좋은 기업들에 투자를 해서 그 기업들이 다시 따라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유튜브 동영상은 여기까지인데요. 동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